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초죠. 미국의 극장가에서 조금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의 박스오피스에서 예상외의 돌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개봉 첫 주말에 약 194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두 번째 주말에는 1760만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개봉 2주 만에 누적으로 해서 수익이 5,8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 세계 흥행 수익은 약 6,50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성공입니다. 놀라운 것은 흥행뿐만 아닙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관객들이 평가하는 이 플랫폼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네마스코어라는 데서는 A+ 등급을 받았고요. 포스트 트랙이라는 데에서는 만족도가 94%나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영화 보라고 추천하겠다 라고 하는 숫자가 무려 8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관객 평가 점수가 또 다른 어떤 로튼 토마토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관객 평점이 무려 97%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객들의 열렬히 지지를 받는 것과는 다르게 영화 비평가들은 상당히 냉담했습니다. 이 로튼 토마토스에서 그 영화 비평가들의 점수를 주는 것은 60점, 메타크리틱이라는 데서는 40점 이런 점수를 기록을 했죠. 이처럼 전문가하고 관객 사이에서 굉장히 큰 극명한 이 평가 차이가 벌어지는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킹 오브 킹스, 우리나라가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평가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한국 영화,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시작으로 해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한 기생충은 전문가들과 관객 모두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그 섬세한 연출,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이게 장르를 좀 넘어드는 그런 어떤 전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이런 평가를 모두에게 받았죠. 그러니까 관객들한테도 받았고 평론가들한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모두를 만족시킨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킹 오브 킹스는 관객은 만족시켰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대단한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평가의 그 간극을 만들어 놨을까요? 전문가들은 킹 오브 킹스의 이야기가 구조가 좀 단순하고 전개가 좀 평면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고양이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좀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라는 중대한 주제와 조화롭지 않다. 그런 어떤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관객들은 이 작품이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애니메이션으로 느꼈다. 복잡하지 않고 따뜻해서 온 가족이 감동을 받았다. 이런 반응으로 이어졌죠. 일부 관객들은 이 영화를 교회나 주일학교에서 상영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품의 구조, 기술적인 완성도, 연출의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비평의 기준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영화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따지는 데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관객들은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에 더 집중합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아이와의 대화, 감동의 여운 같은 요소들이 그들의 평가를 좌우합니다. 고객들의 평가를 좌우합니다. 이 말에 고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느껴지는 어떤 경험, 이것을 우리가 소위 고객 경험이라고 하죠. 고객들은 고객 경험을 가지고 영화를 평가하는 반면에 비평가들은 전문가적 시각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이 영화는 잘 만들어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관객은 이 영화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킹 오브 킹스의 감독인 장성호는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종교 영화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접근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표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 슬랩스틱이라는 요소를 활용한 어떤 스토리텔링, 이러한 선택이 부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유치하다, 가볍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 아이들과 부모에게는 쉽다, 좋다, 눈물 났다, 이런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장 감독은 제작 과정 내내 죽을 둥 살 둥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컨텐츠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감정, 가치관을 담은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평가를 받기보다는 진심이 전해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영화를 통해 무언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지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화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의 성공 사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석해봤다? 그 이상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외부의 기준이나 평가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과는 결국 내가 믿는 철학과 가치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진심이 묻어난다면 오히려 그 단순함이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킹 오브 킹스는 그걸 증명한 작품입니다. 그걸 증명한 영화입니다. 그걸 증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컨텐츠를 기획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철학을 분명히 갖고 그것을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진심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는 만든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될 때 진짜 가치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